첫 번째 분입니다. 이분은 저도 정말 뵙고 싶었던 분이거든요. 세계 100대 디자이너 중에 꼽히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디자인을 이끌고 계신 분이죠. 단순히 그냥 하나의 제품뿐만 아니라 주얼리부터 조명, 선글라스, 삼성의 시스템 가전까지 경계를 허무는 디자이너입니다. 진우 디자인랩 소장, 대구대 산업디자인과 교수님인 박진우 디자이너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일단은 저는 사실 이제 IT 융합 오늘 그 강의에 초대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 분야에 되게 전문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들으시고 오늘은 조금 색다른 시간을 갖기를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디자인이지만 좀 디자인 안에서 좀 소프트한 쪽을 많이 하는 쪽이라서 그래서 오늘 강의 사실은 오늘 강의는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려도 그러니까 제가 한 작업 대략 그 앞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이제 사실 저도 그동안 이제 생각했던 IT 부분이랑 디자인과의 융합도 제가 했던 작업에서 어떤 개념으로 제가 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많이 했는가.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공예를 전공했습니다. 학부 때는. 그래서 공예를 전공했다가 영국을 가서 이제 제가 그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했는데 그때 제가 공부했던 게 인터랙션 디자인 선생님이랑 같이 작업을 많이 했었고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는 인터랙션 쪽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개념 자체를 이제 석사를 하면서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어떤 식으로 영국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옆에 보이시는 대로 약간 저런 소프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아트웍에서부터 프로덕트, 공간, 그리고 아트 디렉팅이라는 파트, 좀 더 크게는 이제 전체 회사에 대한 브랜딩까지 좀 이렇게 한 파트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아마 앞에서 소개받았듯이 좀 장르 허물기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팝아트 쪽을 작업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속 공예를 전공하면서 팝아트니까 이제 코카콜라를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자를 만들었던 거근데 앞쪽은 제가 했던 작업들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만 하는 거라서 원래는 이 슬라이드들은 제가 미대 학생들이나 디자인과 학생들한테 주로 보여주는 거라 작업에 대한 내용을 많이 설명했는데 오늘은 그냥 작품 위주로 소개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코카콜라를 작업할 때는 그냥 단순히 어떤 미적인 거에 되게 끌리고 아이디어가 재밌어서 했다가 그 후부터는 사진 작업도 하고 아트 작업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그 실제 사진을 찍고 이제 페인팅을 하고 그 위에 또 그래픽 작업을 하는 이런 코카콜라를 하나를 가지고 계속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팝아트라는 요 공예를 전공했지만 팝아트를 코카콜라로 하면서 유학을 가서 이제 제가 학교를 들어가게 된 계기도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페이크백이라는 작업인데 이 페이크백은 개인적으로는 이 앤디 와홀 추모 전시를 제가 하게 됐었는데 쌈짓길이라는 곳에서 같이 하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어떤 앤디 와홀에 대한 오마주에 대한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슬라이드에 이제 트루스 앤 아이러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기존에 있는 제품에다가 글자 하나 올리면서 이제 개념을 바꾼다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뭐냐면 이제 가짜 말 그대로 짝퉁 페이크백을 그 루비통 백을 사서 거기다 가짜라고 씁니다. 페이크라고. 그러고 제가 그 전시장에 이거를 실제 루비통에서 파는 실제 오리지널 가격과 똑같이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사겠다는 대기자가 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가짜라고 딱 써놓은 순간 얘가 갑자기 그 작품으로서 오리지널리티를 갖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저 판매는 안 했죠. 그런 게 약간 아트웍으로 실험적인 작업이었지만 그 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트 상품으로 이제 같이 개발되면서 이렇게 좀 컬러풀한 내용들로 이렇게 가방이 제작이 됐었고 한때 일본 아줌마들한테 선풍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루비통에서 이제 팔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후에 재밌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리고 그 이후도 이제 계속 이런 명화에서 따온 캐릭터를 가지고 현대적인 상황에 이제 집어넣고 하면서 계속 팝적인 작업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베이스가 프로덕트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런 그래픽 작업을 한 후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화 시켜서 그래서 이건 아마 현대카드랑 같이 모마에서 전시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트웍이라는 조금 디자인에서부터 좀 떨어져 나온 파트에서 다시 제품이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제품은 5미닛 캔들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제가 디자이너로서 처음 제품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영국에서 제가 석사를 할 때 첫 번째 과제였는데 일회용품을 디자인하라라는 제가 주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일회용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느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였냐면은 순간적인 어떤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를 한번 쓰고 버린다가 아니라 이걸 보시면은 외형이 딱 보면 이제 종이 성냥처럼 생겼죠. 그래서 종이 성냥인데 딱 여는 순간 그 안에는 종이 성냥만한 이제 초가 들어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셀러브레이팅을 하던 어떤 초라는 건데 이걸 여는 순간의 기쁨이 저한테는 제일 핵심적인 가치였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회용품이라고 하면 뭐 종이컵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꽃다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회용품이라고 잘 얘기는 하지 않죠. 그렇지만 사실 꽃다발 같은 경우 용도가 받는 순간에 되게 기쁨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회용이라는 어떤 제품의 명칭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되게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제 처음에 삼성전자에서 한 2년간 일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도 계속 저는 개인적인 조명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스파게티 샹들리에라고 사실은 국내에서 제 이름을 그래도 디자이너로서 가장 알리게 된 대표적인 작품인데 뭐 말 그대로 정말 이렇게 스파게티 면발이 이렇게 바구니에 걸쳐진 것 같은 그런 형식으로 된 샹들리에입니다. 그래서 이 샹들리에는 그 후에 계속 인기가 많아서 이제 컬러별로 계속 바뀌는데 이제 블랙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짜장면으로 간 거냐 뭐 그러기도 하고 이제 크림 파스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개념이 디자인 부분에서 어떤 개념으로 어필이 됐냐면은 unfinished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제 이 조명은 사실은 이제 제품이 판매될 때는 저 구조랑 전선이 같이 그냥 풀어진 상태로 내는데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서 저거를 만드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게 unfinished 디자인이라는 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끝내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이제 집에 가서 디자인을 끝내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항상 디자이너가 지금까지 어떤 제시한 디자인을 사람들은 사용했지만 이제는 이제 사용자가 아예 디자인 자체를 완성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제시를 했던 조명입니다. 그 후에도 이제 계속 어떤 조명 작업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그런 조명 작업들이 조금 이제 인스톨레이션식으로 바뀌면서 요거는 한이와이라고 SK 네트워크가 지금 회사를 하는데 지금 뉴욕에서 국내에서 오브제랑 오즈세컨이라는 브랜드로 있는데 한이와이라는 브랜드에서 뉴욕 패션쇼 할 때 제가 아트 디렉팅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옷을 디자인하진 않았지만 그 패션 디자이너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 개념이 이제 저는 어떤 제품, 그러니까 아트웍에서 제품이라는 부분으로 들어오고 또 제품에서 좀 더 사이즈가 큰 공간이라는 분야로 했는데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삼성전자에서 한 2년간 일하다가 나오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이 워커힐 호텔 스케이트장을 디자인하는 프로젝트를 경쟁 PT였는데 제가 따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던 처지였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어떤 컴페티션에 나가고 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그냥 모험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강한 컨셉을 가지고 강한 인상을 심어줘서 나중에라도 조그만 프로젝트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했는데 어떻게 그때 내용들이 조금 좀 강한 힘이 있어서 그랬는지 제가 되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워커힐 호텔이라고 하는 그 고급 호텔이죠. 그 호텔의 뒤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이 80년대에 지은 수영장에서 아주 낡았습니다. 근데 W 호텔과의 이미지도 안 맞고 해서 사실은 먼저 제가 이제 제시한 건 사실 공간 디자인이 아니라 브랜딩을 제시를 했습니다. 니네는 일단은 스케이트장이 됐건 수영장이 됐건 브랜딩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먼저였고 사실은 그게 좀
시료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W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는 윈터 원더랜드라고 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겨울 이야기를 저희가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이제 W라는 컨셉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형물들이나 이런 거에서 전부 풍선이나 되게 좀 어떤 동화적인 내용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또 실질적으로는 제가 어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곳이 수영장인데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봤다가 내년 그 다음에는 다시 수영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항상 건물을 지었다가 부시고 없애고 다시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풍선이라는 소재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계속 좋다라는 거죠. 그런 그 내용도 갖고 있지만 또 이게 야외 공간은 또 야외 조명을 따로 설치해야 되는데 풍선 안에 이제 조명이 들어가면서 그런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이제 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 후부터 이상하게 이제 겨울 스케이트장을 한번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제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랑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거는 흥국생명 앞에 이제 전시를 했던 작업인데 크리스마스 팩토리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 많이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팀버튼 감독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약간 어른들이 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선가 이렇게 초콜릿을 만드는 공장이 요정들이 사는 뭐 그런 공장이 있다는데, 그런 내용에서 가져와서 크리스마스도 이제 매년 돌아오지만 항상 세계 어느 곳에선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했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디자인을 해달라고 요청받았지만 저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무조건 안 하겠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깔아놓고 디자인을 들어갔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왜냐하면 12월만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울 도심에 깔리는데 또 하나의 대형 트리를 만들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해서 그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요건 두 번째 제가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갤러리아 백화점을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였어요. 그래서 한 14m쯤 되는 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였는데, 갤러리아라는 그 공간적인 환경도 그렇고, 내용들이 제가 이제 동화를 아예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공주를 짝사랑한 재단사랑 뭐 그런 이렇게 질투하는 겨울 여왕가의 뭐 그런 동화를 만들어냈었는데, 사실 동화를 만들어낸 이유는 뭐였냐면은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은 클라이언트는 일단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럼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 디자인으로 가야 된다면은 뭔가 강력한 그러니까 설득할 내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해 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조금 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아트 디렉팅이라는 부분인데, 오늘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IT 쪽에 많이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트 디렉팅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디자인의 틀에서 보면 조금 더 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에서 한 파트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도 있고 제품 디자인도 있고 뭐 다양한 디자인을 통합해서 이제 전체적인 디렉팅, 그러니까 감독을 하는 영화 감독으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MTV랑 바디샵이라는 브랜드에서 같이 프로모션을 했던 그 자우림이라는 가수랑 JK 타이거라는 가수가 프로모션 앨범을 같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제가 사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진은 이렇게 찍어야 되고 그래픽은 이렇게 나가야 되고 제품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걸 이제 디렉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요건 좀 한 2008년인가요? 2009년인가 두바이에 두바이몰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가 생길 때 삼성이 처음으로 거기다가 플래그십 샵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판매를 위한 샵이 아니라 이제 개념을 보여줄 수 있는 샵이었는데, 당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아트 디렉팅을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었냐면은, 실제 삼성에서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로서 이제 어떤 카테고리가 핸드폰별 카테고리가 다 이렇게 6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스타일, 멀티미디어,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는 사실 이런 딱딱한 비즈니스적인 카테고리가 별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어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별로 어떤 기능성이나 그런 걸 최대화 시킬 수 있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또 스토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쇼윈도우를 아트웍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울을 커팅해서 만들었었는데, 보시면은 이런 카테고리 자체를 저희는 이제 코드라고 해서 뭐 클럽 FR01 뭐 이렇게 나온 거는 뭐냐면, 멀티미디어 폰 같은 경우는 음악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는데, 이제 클럽 FR01이라는 건 뭐냐면은
금요일 새벽 1시에 클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딱 그 시간이 가장 강력한 내용이면은 거기에 대한 풍경으로서 이제 이런 거울 커팅된 장면을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의 그냥 어떤 제품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아트웍 안에 이제 핸드폰을 전시하는 그런 위주로 저희가 전시를 설계했던 거고. 이 로고 아시나요? 그래서 브랜딩, 최근에 제가 작업한 것 중 가장 범위가 컸던 부분은 아마 브랜딩인데, 대신증권이라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대신증권은 엄청나게 오래된 전통 있는 증권회사지만 되게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되게 좀 올드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리노베이션을 총괄 지휘하면서 이제 디자인부터 광고까지 저희가 디렉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많이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저희가 강조를 했던 거는 어떤 심볼 자체의 사용도 중요하지만 심볼은 권위를 갖고 그러니까 많이 쓰지 않는 걸로 하고 패턴을 위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자. 그리고 과거의 대신과 현재의 대신 그리고 대신하면 딱 떠오르는 게 큰데 믿을신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를 현대에 와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서 어떤 금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적인 금융 지식 그 전문성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인간에 대한 인간적인 믿음도 중요하다 해서 어떤 그런 걸 컬러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리노베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미디어 쪽도 같이 좀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대신증권이 과거에 부글씨처럼 막 대신 큰데 믿으시 이렇게 가는 이미지를 지금 현대적으로 계속 바꾸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사실 여기까지가 사실 제가 했던 메인 작업들의 좀 간략한 소개였고 오늘의 융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를 말씀드릴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아트라는 단어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오늘 IT를 하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아트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떠오르시는 게 되게 다양하실 텐데 아트라고 당연히 모나리자 아트죠. 그 옆에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모나리자 그림에 코수염 낙서를 한 것 같은 건데 저 작품도 a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저것도 지금은 박물관에서 손댈 수 없는데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 밑에 LHOOQ라고 된 거는 그녀의 엉덩이는 뜨겁다라는 프랑스 속어를 이렇게 써놓은 낙서예요. 근데 마르셀 디상이라는 개념 아티스트가 이 작업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말이 많았지만 이제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작품이 됐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요즘 시대에 와서는 이제 일반인들도 다 아트라는 거에 참여를 하고 인터넷에 자기가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패러디를 하고 이렇게 올리는데 그럼 이거는 아트는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이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아트라는 개념을 저는 항상 이건 미대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 전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장르를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이게 쭉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짧게 조그맣게 봤을 때는 정말 비주얼 아트, 그러니까 미술, 우리가 흔히 미술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파트가 다시 조금 더 넓어지면은 정말 뭐 순수 예술부터 해서 어떤 음악도 아트죠. 그리고 무용, 공예 모든 게 아트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또 더 좀 우리가 더 넓게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졸업할 때 이제 뭐 법대나 그 인문대 친구들도 졸업할 때 MA를 받고 BA를 받는데 그때의 개념도 아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어떤 인문학 전반에 걸쳐서 다 아트라는 개념이 크게 펼쳐지는 거죠. 근데 또 그 개념을 더 넓게 보자. 그랬을 때는 이제 네이처 앤 아트라고 했을 경우는 정말 사람이 손대지 않은 네이처라는 부분과 사람이 손댄 모든 부분이 아트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내용이 집결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티스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너무나 넓은 파트이고 또 엔지니어 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시는 일들이 아트라는 개념과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 포괄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보시면 알죠. 요즘 시대가 이렇게 네이처 앤 아트라고도 하지만 옆에 보는 게 인공포포입니다. 사실 이 개념 자체가 되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한테 어느 게 이게 진짜 아트고 어느 게 디자인이고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닌라는 그런 개념이 컸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대신증권 같이 이렇게 되게 어떤 정말 회사에서 일을 하듯이 일을 해본 적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작년에 제가 가구가수라는 전시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음악하는 친구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한 건데 말 그대로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가구, 가수, 말 그대로 이제 가구 안에 가수를 집어넣고 노래를 시키는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제 이 개념 뭐냐면, 이건 실제로 저희가 공연을 할 때, 이 친구는 이제 피터팬 컴플렉스라는 홍대에서 잘 나가는 밴드를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자음악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음악을 만들고, 이제 전도 같이 옆에서 연주를 했는데, 사실 이 개념은 우리가 어떤 가구라는 개념과 가수라는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같이 매칭이 된다는 것 자체를 생각으로는 하지 않지만 이거를 이런 방식이 어떤 방식이 될 건가냐 이런 식으로 모아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인식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이게 이럴 수 있구나. 근데 보면은 아까 저희가 들어갔던 공간을 다 분리한 거예요. 17개의 가구로 이제 쫙 펼쳐지는데 사실 저는 디자이너로서도 아까 그런 가구 가수라는 그 무대 디자인을 하기 전에는 이 가구를 디자인하라고 했으면 절대 디자인하지 않았을 가구들이지만 그 세팅을 하고 그런 것도 또 다시 분리하고 하니까 또 이런 저한테는 또 영감이 되는 가구들이 나왔던 프로젝트고 되게 아트와 그런 부분은 이제 디자인에서부터 점점 저는 팽창시켜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하나 받았던 프로젝트인데 이제 악기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악기라는 부분이 이제 디지털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건 플레이를 하는 주 대상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플레이를 해야 되는 방식은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 한 일주일 정도의 프로젝트였는데 학생들과 같이 했던 아이플레이라는 이제 애플에서 만약에 악기를 새롭게 디자인했다면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했던 거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액세서리 부분들인데 액세서리 부분을 통해서 기계 자체가 디지털이지만 이런 것들 통해서 아날로그적인 플레이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런 식의 앞으로의 그러니까 디지털이 방향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의 좀 간단한 제안이었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모든 와이어리스나 이런 블루투스 기능으로 이제 실제 자기가 음악을 연주하고 바로 그 아이폰이나 이런 걸로 바로 들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방식의 내용이었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이제 로얄 칼리지 오브 아트라는 영국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학교에서 제가 가면서 우리나라 대학 교육과 가장 큰 차이점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차이점이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디자인 프로덕트이든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든지 디자인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달랐던 점은 ID라고 하는 이노베이션 디자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공대의 개념의 디자인 접근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과는 디자이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베이스인 친구들이 디자인을 배우는 과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터랙션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 과는 원래는 CRD라는 컴퓨터 릴레이티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만약 미국에 이제 MIT 미디어 랩이 있으면은 영국에는 RCA CRD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컴퓨터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인데 사실 이 두 과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디자인 교육이 엔지니어와 어떤 프로그래머들 이런 사람들이랑 떨어져서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같이 붙어서, 그러니까 협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서로 도움을 주고 누가 주종이 되는 게 아니라 개념 자체 디자인에 대한 발상을 엔지니어가 같이 먼저 들어가고,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엔지니어를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디자인 과학적인 베이스를 공부를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해야지만 진정한 솔직히 저는 융합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학교 다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인데 트로이카라는 팀으로 졸업하고 요즘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야말로 저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친구는 베이스가 엔지니어예요.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디자인 프로덕트과에서 일했지만 지금 앞에 보이는 요 이렇게 비행기 같이 떠 있는 거는 브리티시 에어를 위해서 이제 조형물을 설치를 한 건데 뭐냐 하면은 그 비행기 타러 가실 때 예전에 이제 그 시간대 나온 거 요즘 디지털인데 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몇 시에 비행기 어디 뜬다. 그것처럼 판때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원리를 써서 이제 거울판이랑 그러니까 블랙 그 원판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계 장치를 그대로 쓰면서 이 조형물을 계속 그래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적인 그래픽이 아니라 아날로그적으로 이제 그 기계적으로 계속 그래픽을 만드는 작업도 하고 옆에 보시면 이건 스왈롭스키랑 같이 만든 조명인데
실제 구동 자체는 별 특이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볼록 렌즈 같은 게 있고, 요 렌즈가 이제 스왈롭스키 그 크리스탈을 깎아서 만든 건데, LED들이 이렇게 조명들을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끔 프로그래밍을 해놨어요. 근데 보면 바닥에는 이제 어떤 이런 조명들이 이렇게 빗물방울 떨어듯이 계속 어떤 생겨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프로그래밍이 되면서 되게 감성적으로 조명들이 다가오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최근 들어서는 아까 그 빗방울 같은 원리에서 요즘엔 더 아트웍으로 많이 가서 어떤 사람의 초상화 자체를 이런 렌즈랑 LED 빛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디자이너 자체의 마인드로 생각하는 거랑 또 엔지니어 베이스를 가진 친구들이 디자인이나 아트를 접근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에서도 사실 요즘 이 LED 조명을 많이 쓰는데 이 프로그래밍 자체를 이제 태양이 12시간 이렇게 돌아가는 그 내용 자체를 그대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또 밝기 자체도 계속 조절할 수 있어서 조명이지만 계속 움직이는 자동으로 이제 움직여가면서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는 이런 좀 인터랙티브한 조명들도 많이 나오고 사실 융합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IT 융합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최근 들어서 제가 되게 관심 갖는 부분은 전통이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갑자기 생뚱맞게 전통으로 넘어와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어떤 IT만큼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저희가 말로는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지만 해놓은 게 별로 없다라는 사실 되게 슬픈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장인이랑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 보다 좀 나가서 이런 장인과 이제 저는 공예 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 파트에서 장인이랑 같이 협업하고 하는 부분을 또 디자이너로서 현대화시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한 단계 더 나가서는 그러니까 현대적인 IT 기술과 또 접목해서 정말로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파트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은 전통을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쪽에서 제 걸 보시면은 막 형광색의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보다 요즘에 조금 더 어떤 전통이라는 부분에 많이 관심이 갖고 실질적으로도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옥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유행을 많이 타서 뭐 그런 걸 유지하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잠깐 생각했을 때 한옥에 들어가는 샹들리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거. 왜냐하면 한옥은 촛불을 쓰던 시대에 만들었던 주택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옥을 유지할 때 우린 어떤 조명을 달았는가? 그냥 어떤 국적 불명의 그냥 을지로 해서 그냥 어떤 조명을 사와서 나무로 된 조명을 달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한옥인데 일본식 조명을 달지 않았을까? 뭐 이런 고민에서부터 요즘에 좀 전통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방식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의 마지막을 제가 일부러 전통이란 부분으로 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도 IT라는 부분 자체도 되게 미래적인 개념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디자인이라는 아트라는 큰 바운더리에서 이제 이 개념을 볼 때는 어떤 인간이고 우리가 살아온 삶이 되게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분명히 전통이란 이런 부분에서도 IT랑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만요. 그래서 뭐 이 제품이 사실 IT랑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라고 직접적인 질문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